지난달 저는 서울역 앞에서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 65인 저는 요즘도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손주들 장난감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서울역 광장을 지나는데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목소리. 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제 첫사랑 순이었습니다. 순이를 처음 만난 건 1975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21살, 시골에서 막 상경의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었고, 순이는 같은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20살 아가씨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순이가 담아주는 밥을 받아 먹으며 설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이는 항상 제 밥그릇에 반찬을 조금씩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든든하게 먹어야지 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청계천을 걸으며 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요일이면 남산에 올라가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기술을 배워 작은 공장이라도 차리는 게 꿈이었고, 순이는 제 옆에서 함께 일하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1977년 겨울, 순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순이는 고향인 전라도 순천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장녀였던 순이가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돌보고 어린 동생들을 키워야 했던 거죠. 1년만 기다려줘. 동생들 좀 크면 다시 올라올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고, 저도 꼭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가 내려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공장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팔을 크게 다쳐 3개월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이 늘어갔고 저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고향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중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웃마을 처녀인데 착하고 순하다는 것, 집안 형편도 비슷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순이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집도 어려운데 제가 더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순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미안해.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중매로 소개받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과묵함을 이해해 주었고, 가난한 살림살이를 묵묵히 함께 꾸려갔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손주들도 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순이가 있었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면 순이 생각이 났고, 첫눈이 오는 날이면 청계천을 걸었던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찾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뒤늦게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남편을 못 만나 고생만 하다 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달 다시 순이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구나. 내가 맞게 본 거지?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에서 중매로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어. 근데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우리 둘 다 너무 어려웠잖아.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민호야, 난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지. 너는? 나도. 남편이 착했어. 말은 없어도 성실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늙은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파 천천히 올라야 했지만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그때 여기서 꿈 이야기 많이 했었지? 응. 너는 내가 공장 차리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었어. 그래.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순수했던 것 같아. 우리 순이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순이가 제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어줬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몇가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5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맛있다. 그래. 내가 좋아하던 걸로 했어. 예전에 내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순이는 50년 전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걱정합니다. 아들이 며칠 전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들아, 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난 평생 고마웠고 미안했어. 근데 이제 아빠도 조금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진심이세요? 응.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이었던 사람이야.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근데 천천히 하세요. 순인의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혼을 할지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낼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순이와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걷던 그 길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물 흐르는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민호야, 후회돼? 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 그때 우리 헤어진 거.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후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아이들도 손주들도 없었을 거잖아.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도 마찬가지겠지. 딸이랑 손주들이 있잖아. 맞아. 나도 그래. 딸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말이야. 응? 그래도 내가 보고 싶었어. 늘. 순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첫사랑과 함께 청계천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랬었지. 그날 날씨가 참 좋았었지. 하며 추억을 나눕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도 이야기합니다. 민호야, 우리 다음 주에 순천 한번 갈까? 내가 살던 집 보여주고 싶어. 그래, 좋아. 나도 내가 살던 곳 보고 싶었어. 인생이란 참 신기합니다. 5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첫사랑. 이제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내일 시간 있어? 같이 밥 먹을까? 하고요. 그리고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그래, 좋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5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순이와 함께 순천에 다녀오면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편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순이와 함께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때의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가 전날 밤 문자를 보냈더군요. 내일 일찍 만나자. 순천 가는 길이 멀어. 저도 설레서 잠을 설쳤습니다. 65 먹은 노인네가 소풍 가는 학생처럼 들떠 있으니 우스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 KTX를 탔습니다. 순이는 도시락을 2개나 싸왔더군요. 기차에서 먹으려고. 내가 김밥 좋아했잖아. 5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는 순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저기 봐. 산이 참 좋다. 순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인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순천역에 도착하니 순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듯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변했을 거야. 내가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순이가 살았던 동네로 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예전에는 논밭이 많았다는데 지금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한 골목 앞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야. 내려서 걸어 들어가니 옛날 기와집이 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아직 튼튼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온 사람은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순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순이 아가씨 아니요? 아줌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두 사람은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옆집에 살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라며 반겼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홍시가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에 심었다고 하셨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차를 내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이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예뻐했는지, 순이가 서울로 올라간 후 얼마나 걱정했는지, 정석에서도 딸 이야기만 하셨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순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늘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감을 몇 개 따주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감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똑같아요.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에요. 우리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순이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가게에서 엄마가 늘 된장을 사오셨어. 여기는 내가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하던 곳이야. 저 길로 학교를 다녔어. 하나하나가 순이의 추억이 담긴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순이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떤 꿈을 꾸던 소녀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순천만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짱뚱어 회무침과 장어구이를 시켰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어구이를 참 좋아하셨어. 생신 때마다 이 집에 왔었지. 그랬구나. 어떤 분이셨어? 순이 아버지? 과묵하셨어. 말씀은 별로 없으셨는데 저한테만은 다정하셨어요. 제가 서울 간다고 했을 때도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셨어요. 근데 쓰러지신 후에 들었는데 제가 떠나던 날 혼자 우셨대요. 순이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네. 딸을 믿고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전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돌아왔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 제대로 못 모셨어요. 늘 죄송했어요. 그래도 내가 곁에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좋으셨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순천만 습지로 갔습니다.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서울 떠날 때 너한테 미안했어. 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 1년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내 탓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나도 미안해. 내게 편지 한 통 보내고 연락을 끊은 건 비겁한 짓이었어. 용기가 없었어. 다친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고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진짜 이유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더 편했거든.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그때 우리 둘 다 어렸고 형편도 어려웠어. 어쩔 수 없었어.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우리 이렇게 만났잖아.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갈대밭 한가운데 정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지저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민호야, 응, 지금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순천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오늘 함께 와줘서. 나야말로 너의 과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이제 우리 미래를 봐야지. 순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기차에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순이의 고향을, 우리의 과거를 함께 보러 가다니요. 순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순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순이를 깨웠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잤어? 미안해. 피곤했나 봐. 괜찮아. 잘 잤어? 응. 좋은 꿈 꿨어. 우리는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순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따준 감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우리 아버지 나무에서 딴 거니까 소중하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순이는 택시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감을 먹었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순이의 말대로 옛날 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니까요. 어젯밤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나도 좋았어. 언제든 또 가자. 응. 다음엔 내 고향도 가보고 싶어. 그래, 좋아. 우리 어머니 산소도 있고 내가 살던 집터도 보여줄게. 기대된다. 빨리 가고 싶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이와 함께 제 고향에 간다는 것, 어머니, 산소에 순이를 데려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움과 후회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10년일지 5년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순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순천 다녀온 게 꿈만 같아. 고마워, 민호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꿈만 같아.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 뭐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식당 갈까? 아직 있으려나? 한번 가보자. 우리는 오늘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닿을 때까지 순천에서 본 갈대밭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바람에 일렁이며 아름답게 흔들릴 것입니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익어가는 감처럼 우리의 사랑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니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순이를 만나러 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65 노인의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나 봅니다.